하루는 필 존슨이 아버지에게 이 정비공이 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필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이 세탁소에서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을 했다. 이 근로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는 휘파람을 불며 일했다. 또한 공학 수업을 듣고 엔진에 대해 배우며 항상 기계를 곁에 두었다. 그 결과 필립 존슨이 1944년 사망했을 때 그는 이 보잉사의 사장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데 막대한 도움을 준 B-17 플라잉 포트리스를 제작하는 중이었다. 만약 그가 세탁소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말라. 물론 부모의 충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당신보다 2배는 더 사신 분들이다. 그분들에게는 경험과 연륜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것도 불행해하는 것도 결국은 당신이다.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제안 혹은 경고를 하려 한다. 첫째, 직업지도 상담자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된 5가지 제안을 읽고 마음에 새기라. 미국 최고의 직업상담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교 해리 덱스터 키슨 교수가 직접 해준 이야기다. 1. 당신의 직업 적성을 알려줄 마법의 시스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말라. 점성술사, 성격 분석가, 필적 전문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이 말하는 시스템은 전혀 맞지 않는다. 2. 검사를 통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들은 대부분 상담받는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자들이다. 직업 지도사들은 피상담자에게 열려있는 직업적 기회를 감안하여 상담해야 한다. 3. 직업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는 상담자를 찾아라. 4번. 한 번으로는 충분한 직업 안내 상담을 받기 어렵다. 5번. 편지로는 절대로 직업 안내 상담을 받지 말라. 둘째, 이미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직업은 피해라. 먹고 사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앞날을 알아내고자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점쟁이를 고용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남학생의 3분의 2가 선택한 직업이 5개뿐이었다. 2만 개의 직업 중 고작 5개만 택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의 5분의 4가 선택한 직업도 마찬가지였다. 한정된 몇몇 직업군에 사람이 넘치도록 몰려든다. 그러니 화이트 칼라 직업군의 불안정, 걱정, 불안 신경증이 만연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이미 사람들로 빽빽한 법률, 언론, 라디오, 영화를 비롯해 화려한 직업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유의하라. 셋째,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은 피하라. 예를 들어 생명보험 판매 같은 일이다. 매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명보험을 팔기 시작한다. 필라델피아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프랭크 베트건은 이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베트건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판매원으로 손꼽혔다. 그에 따르면 생명보험 영업을 해보겠다고 도전한 사람 100명 중 90명은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한 해도 못 견디고 일을 그만둔다. 남아있는 10명 중에서는 한 명이 전체 보험의 90%를 판매한다. 나머지 10%가 9명의 몫이다. 즉, 당신이 생명보험 판매원이 되고 나서 12개월 내에 실패하고 그만둘 가능성은 90%다. 이 보험 판매로 1년에 1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은 1%에 불과하다. 설령 당신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풀칠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당신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몇 주 정도는, 아니 필요하다면 몇 달까지도 그 직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좋은 방법은 이미 10년이나 20년 혹은
40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해온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 만남은 당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도 경험해봐서 잘 안다. 20대 초반에 나는 인생 선배 2명에게 직업과 관련된 조언을 구했다. 그 2번의 만남이 삶의 전환점이었다. 만약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직업 지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자. 이 결정을 내리기 전 적어도 몇 주는 당신이 사는 도시와 인근 도시의 건축가들에게 조언을, 조언을 받는 데 보내야 한다. 그들의 이름과 주소는 전화번호부에서 얻을 수 있다. 사전 약속이 있건 없건 그들의 사무실에 전화는 할 수 있다. 만약 시간 약속을 잡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라.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18살이며 건축가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일이 너무 많아 사무실에서 뵐 수 없다면 댁에서라도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요?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건축가가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저를 살펴보시고 제가 건축가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 건축가는 경쟁이 심한 직업인가요? 네 번째, 4년간 건축을 공부한 다음에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다섯 번째, 이 보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건축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 제가 선생님의 아들이라면 건축가가 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이 소심한 성격 탓에 거물을 혼자 만나기 두렵다면 도움이 될 만한 2가지 방법을 제안하겠다. 우선 동년배 친구와 함께 가라. 2명이 같이 있으면 없던 자존심도, 아니 자신감도 생기는 법이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아버지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라. 다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행동은 그를 칭송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런 요청을 받은 사람은 우쭐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어른들은 젊은이에게 조언하길 즐긴다. 아마 건축가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당신을 만나줄 것이다. 만약 편지를 쓰기가 망설여진다면 곧바로 건축가의 사무실에 찾아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해보라. 이 5명의 건축가를 찾아갔는데 그들 모두 너무 바빠서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이 5명을 더 찾아가 보라. 그들 중 몇 명은 기꺼이 당신을 만나 값을 매길 수 없는 충고를 해줄 것이다. 그 친구 덕분에 당신은 살면서 엉뚱한 일을 하며 허비하는 몇 년과 상심으로 보내는 몇 년을 아낄 수 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가지 결정 중 하나를 하고 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 모든 사실을 파악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절반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 것이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30분이라는 시간을 기꺼이 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보답을 하는 게 좋다. 다섯째, 당신이 한 가지 직업에만 적합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극복하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 나를 예로 들어보겠다. 만약 내가 다음과 같은 직업을 택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하며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도 하고 내 일을 즐길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그 직업이란 농업, 과수업, 과학적 영농, 의학, 판매업, 광고, 지역신문 편집, 교직, 임업 등이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아마도 좌절하고 불행하게 살았을 법한 직업도 있다. 부기, 회계, 엔지니어, 호텔 혹은 공장 운영, 건축, 기계와 관련된 직업을 비롯해 수많은 일이 그러하다.